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죽음이 또 있습니다. 2달 전 26살 김재순 씨가 숨졌습니다. 재순 씨는 조선우드에서 일했어요.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입니다. 은행 가면은 그 영수증 잘게 부수는 파쇄기 있잖아요. 조선우드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게 부수는 대형 파쇄기가 있어요. 5월 22일 오전 재순 씨는 파쇄기를 켜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걸려서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작동을 하니까 빼내려고 파쇄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순 씨가 폐기물을 빼내다가 미끄러졌고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전에 듣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죠. 하물며 재순 씨의 가족,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들의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속이 문드러질 텐데 아버님을 더 힘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24일 날 저녁에 이제 둘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형이 죽었다라는 거. 둘째한테 이제 물어봤죠. 또 조선우드 회사나 대표님한테 연락처나 명함 받은 거 있니? 없다라는 거예요. 조선우드를 검색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대표님이 가능한 시간대에 그때 연락해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이가 없잖아요. 여보세요. 당신 조카나 당신 가족 중에 재순이처럼 그렇게 죽어갔는데 사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겠냐고 화를 내니까 연락처를 가르쳐서 경찰서까지 제가 찾아간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 회사에서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또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보기도 전에 시신을 화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고 이후 회사의 반응, 재순 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뭐라는 거죠? CCTV를 확인해 보니 관리 감독자가 있을 때도 재순 씨는 파쇄기에 올라가서 일을 했고요. 또 사고 당일뿐만 아니라 그 전날, 그 전전날에도 파쇄기를 아무도 없이 혼자 작동시켰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파쇄기 투입구 덮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마련을 안 해놓은 거죠. 아니 이런 일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쓴 건가? 회사의 안전 불감증 정도? 그것도 아닙니다. 조선우드에서는 6년 전 2014년에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서 사망한 일이 이미 있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고용노동부는 비상정지장치를 추가 설치하라고 하고 파쇄기 덮개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순 씨가 일하던 작업장엔 없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탓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또 다시 나오는 그 단어, 솜방망이 처벌.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도 사업주는 평균 450만 원의 벌금만 내고 끝납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도 문제예요. 덮개를 설치해라,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라 이렇게 했으면 자주 들러가지고 잘 설치가 됐나, 잘 작동되고 있나 확인해봐야 되는데 의무화 했음, 경고도 했음, 그러니까 빠이빠이 이게 끝인 거예요. 재활용 업체의 73%는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모든 기계 설비를 최고급으로 해놓을 수가 없어서 중고나 아니면 결함이 있는 기계를 사들여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도 없어 죽겠는데 파쇄기도 겨우 샀는데 이것저것 설치하라는 게 맞네? 누가 꼼꼼히 살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보이는 곳에만 안전한 척 해놓자. 구조적으로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등장하는 방관자가 또 있습니다. 재순 씨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보도하지 않은 언론들. 슬프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추락하거나 기계 설비에 끼는 등의 사고로 하루 평균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든요. 재순 씨의 사고가 있기 전에도 또래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2019년 24살 김태규 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2018년 24살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2016년 19살 김군은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다른 시간대에 장소를 바꿔서 일어났지만 모두 다르지 않은 사건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까딱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경에서 청년들,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새롭지 않은 일이라면서 외면한다면 경각심 없이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나겠죠. 이들의 죽음은 뜻밖의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노동 환경이 만들어낸 사고입니다. 그 노동 환경이 험한 일을 하는 현장, 지하철, 공장이라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불안한 노동 환경을 두고 왜 그대로 두냐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어떤 곳이라도 죽음은 또 생길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 밤 9시 40분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저널리즘 토크쇼 J가 결방을 하는데 깨시딩도 2주 후에 재충전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